가장 풀옵션을 넣어도 19인치밖에 못 넣어요. 19인치밖에 못 넣고 타이어 폭도 상당히 두껍죠. 그래서인지 정말 못생겼어요. 아직도 요 누런등 요런 데서 원가 절감을 했구나. 네, 안녕하세요.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. 오늘 만나볼 차는 정말 판매량이 아주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국산 중형 SUV 두 대입니다. 기아차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디젤을 준비를 해봤는데 두 차 아주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. 연비도 거의 비등비등하고 장단점이 확실히 명확히 나눠져 있어요. 가격 차이도 조금 있고요.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매력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외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흰 색깔은 디젤, 이 G 색깔은 하이브리드인데 정말 파워트레인 차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도 없어요. 둘 다 너무나도 똑같고 판박이기 때문이죠. 이 G 색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신형으로 4세대로 오면서 상당히 날렵하게 뽑아져 있는 헤드램프가 인상적입니다. 이 3개로 각 포인트를 준 LED 헤드램프와 뭔가 약간 하키채 비슷하게 살짝 내려오는 주간주행등, 이게 방향지시는 역할도 하죠. 상당히 진하고 또 멀리서도 존재감을 나타내기에 충분합니다.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굴곡을 넣어서 포인트를 준 그릴과 함께 보닛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상당히 수직적으로 길게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강인하고 좀 남성다운 이미지를 잘 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안개등 이렇게 양쪽에 두 발 해서 4발짜리 LED로 되어 있고, 여기가 이제 라이다 센서들이 위치해져 있죠. 이 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똑같아요. 똑같은데 옵션 부분에서 이제 반자율주행 기능을 안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뚫려 있는 것 같고, 이 외 나머지는 정말 한눈에 딱 놓고 봤을 때 별 다를 점이 없습니다. 옆으로 한번 볼게요. 신형으로 오면서 크기가 정말 많이 커졌거든요. 그래서인지 한눈에 봐도 정말 당당하면서도 이 중형 SUV 이상의 체급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나마 다른 부분이 바로 이 휠입니다. 이 디젤과 하이브리드는 휠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, 가솔린과 디젤 같은 경우는 스타일 옵션을 넣었을 때 20인치 휠이 들어가요. 개인적으로 이 소렌토에서 가장 멋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디자인이 깔끔하게, 이렇게 나사 구멍 같은 경우도 캡으로 되어 있죠. 깔끔하게 되어 있고, 반대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가장 풀옵션을 넣어도 19인치밖에 못 넣어요. 19인치밖에 못 넣고 타이어 폭도 상당히 두껍죠. 그래서인지 정말 못생겼어요. 그래도 이거 해주면 안 되나? 왜 하이브리드 이렇게 또 나눠 놓은 거야. 하이브리드도 막 20인치 휠 막 삐까뻔쩍 이런 거 막 많은데, 수입차도.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휠이 딱 있다, 얘는 하이브리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이 외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. 옆도 디젤과 하이브리드 똑같아요. 장식을 비롯해서 사이드미러도 유리창 부분이랑 살짝 띄워져 있죠. 그래서인지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멋을 챙겼고, 크롬 도금을 많이 안 썼어요. 오히려 이렇게 알루미늄 소재로 조금 더 트렌드 있게 요즘 젊은 소비자 취향에 맞게 세팅을 해 놓았고, 루프렉도 상당히 길죠. C필러 쪽 뒤로 길게 뻗어 나가는 모습 또한 상당히 날렵하게 끝단까지 잘 표현을 해 놓은 옷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꺾어서 다시 내려가는 이런 장식도 포인트, 밋밋함을 있게 해주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뒤로 가볼게요. 네, 뒤도 이제 디젤과 하이브리드 큰 차이가 없는데 뭐 배지겠죠. 배지 차이예요. 에코 하이브리드 배지, 그 다음에 이 차는 4륜구동까지 넣은 풀옵션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4WD 배지도 붙어져 있고, 이외에는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. 소렌토 배지 굉장히 두껍게 또 큼직하게 배치가 되어 있죠. 이게 일체형 보조 제동등을 비롯해서 이 와이퍼는 이 안쪽에서 이렇게 내려서 닦아줍니다.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었고, 테일램프 이렇게 2줄짜리로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멋있죠. 남성다운 이미지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. 통일감도 있고 멋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, 범퍼 부분 역시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후진등을 비롯해서 표현을 해 놓은 점이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. 소렌토 실내에 들어왔습니다. 디젤과 하이브리드 거의 뭐 컬러라든지 구성에서 큰 차이가 없어서 하이브리드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. 가장 높은 등급인 그래비티가 있습니다. 그 바로 아래 등급인 시그니처 중에서도 썬루프를 뺀 풀옵션 사양이에요. 우선 이 투턴 스티어링 휠, 약간 볼보의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, 그래도 국산차에서는 이런 거 많이 없으니까 좀 좋은 구성인 것 같긴 하고, 그 다음에 전장 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확실히 요즘 디지털 요소를 선호하는 소비층에 걸맞게 눈에 둘 곳이 정말 많아요. 일단은 풀 디지털 계기판,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이어서 굉장히 큰 사이즈의 와이드 스크린 터치 모니터로도 되어 있죠. 이 가운데를 두툼하게 이 유광 블랙으로 좀 길게 이어 놓는 이 형태를 보이긴 했는데,
매끈하게 뭐 벤츠라든지 이런 것처럼 매끈하게 한 화면이 쫙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통일감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솔직히. 예, 좀 안쪽으로 깊숙이 계기판이 들어가 있죠. 뭐 그렇다고 아주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렇습니다. 예, 그리고 이 안쪽 와이드 스크린 통해서 터치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어요. 자연의 소리, 후석 취침 모드라든지 여기서 자동으로 기아 카페이라고 해서 차 안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, 이제 하이브리드 전용 UI도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. 눌러볼 게 너무 많아서 내 차로 갖고 있으면 몇 개월간은 꽤 재밌을 것 같아요. 아래쪽으로 넘어가면 공조장치 버튼은 터치와 이 조그 셔틀 그리고 버튼이 혼합되어 있습니다. 적당히 딱 필요한 부분에 잘 일목요연하게 놓여져 있어서 마음에 들고, 열선 통풍 여기에 마련한 것도 진짜 센스 있다.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좀 제일 많이 하는 이 전자식 다이얼 변속 레버,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오토홀드라든지 저속 크루즈 컨트롤, 에코 스포츠, 스마트, 스노우, 머드, 샌드, 뭐 너무 많아요. 와, 진짜 이 정도 옵션으로 뭐 수입차 살려면 엄청 비쌀 것 같아, 진짜. 와, 아무튼 뭐 운전자로서는 아주 마음에 드는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공조장치 버튼 디자인도 정말 멋있게 잘 되어 있죠. 이 소렌토를 선호하시는 분들, 그리고 많이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스타일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디자인의 기아, 맞죠? 그래서 이 디자인이 정말 이쁘게 되어 있고, 공조장치 버튼도 정말 남성다운 이미지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. 이 위쪽으로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멋이에요. 나오진 않아요. 여기가 다 해결해 줍니다. 디자인은 참 이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저는 이 무드등이에요. 무드등이자 하나의 인테리어 포인트인데 빛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. 약간 무슨 붕어 비늘 같아. 좀 약간 약혐? 아무튼 좀 안 이쁘긴 해요.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그래서 좀 패턴을 크게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, 오히려 이렇게 대시보드 쪽 패턴은 그나마 좀 이해를 하거든요. 약간 보테가 베네타 느낌의 이 직조 느낌도 나지만 여기에 이 사이사이에 빛이 들어오니까 이게 좀 그래. 아무튼 또다시 도어 쪽 마감이라든지 투톤의 이 형태, 그다음에 이렇게 각 도어 트림 안쪽에 가죽으로 스티치로 마감을 해 놓았다는 점, 그 다음에 이 도어 손잡이 부분 이렇게 길게 파이핑으로 은색 파이핑 잘 넣었다라는 점. 그러니까 소렌토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졌어요. 3세대에 비해서는 정말 일취월장해질 정도로 엄청 많이 고급스러워졌고, 또 이 남성다운 정말 와일드한 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남성미를 잘 챙겼다. 좀 소비자를 끌어들이기에 아주 만족스럽다라는 게 실내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. 확실히 차가 크기 때문에 좀 넓네요. 넓고 독립 시트도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. 이런 거 미니밴 느낌 좀 내려면 이거 해줘야 되고, 수동식 선 블라인드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, 하나 마음에 드는 점이 이 컵홀더가 이 도어 쪽에 위치해져 있는데 이 부분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딱딱 넣을 수 있고, 열선 2단계로 되어 있네요. 그 다음에 크레 오디오도 옵션으로 넣었고, 공조장치 뭐 따로 온도를 조절하는 건 없어요. 하지만 220V라든지 180V 소켓, USB까지 정말 차박에는 이만한 구성도 없을 것 같아요. 심지어 요 양쪽에도 USB가 있어서 그냥 꽂고 뭐 충전을 하거나 다른 짓을 하면 돼요. 워크인 시트도 되어 있어서 옆에서 버튼만으로 시트를 누를 수 있네요. 국산차는 정말 이 상품 구성이라는 게 따라올 수가 없어요. 솔직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누런등 정도, 요거 애프터마켓에서 바꿔야 될 것 같아. 아직도 요 누런등 요런 데서 원가 절감을 했구나.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6인승으로 되어 있고, 디젤 같은 경우는 5인승으로 되어 있어. 그래서 2열이 좀 차이가 있는데, 이 차 같은 경우는 독립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. 6인승답게 하나하나 개별 시트로 되어 있고, 팔걸이를 비롯해서 시트 마감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. 이 퀼팅 패턴이라든지 이렇게 한 번에 쫙 접을 수 있게 당연히 돼야겠죠. 이렇게 할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3열 6인승이기 때문에 둘둘둘 구조거든요. 그래서 3열을 들어가기에 좀 편안한 원터치 기능도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3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앉는 이 바닥 높이가 좀 낮아요. 원래 3열 갖고 있는 SUV들의 특징이긴 한데, 그래서인지 그냥 가끔 필요할 때 아이들을 태우는 용도로만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솔직히 6인승은 저는 뭐 이쁘긴 이뻐요. 독립식 시트이기도 하고, 뭐 일단 소렌토 자체가 워낙 휠베이스도 길고 무릎 공간이라든지 공간감이 넓다 보니까 독립 시트 아주 디자인적으로는 이쁘지만 실용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5인승 쪽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
보셨죠? 5인승 바로 넘어가 볼게요. 5인승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UV의 모습 그대로입니다.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죠. 일자로 길게 뻗어져 있고, 역시 접을 수 있지만 이렇게 분할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둘 접고 하나 접는 방식의 분할 형식으로 되어 있고, 조금 더 장거리 이동할 때 좀 넉넉하게 약간 소파 느낌 나면서 좀 널브러져 있다 싶으면 저는 이렇게 이 구성이 좀 더 나을 것 같고, 멋은 독립 시트지만 실용성은 그래도 5인승 쪽이 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2+2+2 구조를 가진 6인승의 트렁크를 열면 모두 다 시트를 폈을 때 이 정도 나옵니다. 이 정도 나오는데 딱 백팩 하나 가로로 딱 알맞게 들어갈 사이즈고,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그리고 이 안쪽을 열어도 무언가를 넣을 만한 공간은 많아 보이지는 않네요. 이거는 다시 접어두자. 자, 덮어두고 요 레버 끈을 이용해서 3열을 접습니다. 3열을 접으면 딱 요 정도 공간이 나오네요. 이렇게 부직포로 딱 접고 깔끔하게 수납을 하면 그래도 풀플랫은 딱 되는 것 같아요. 2열을 접고 싶다 그러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거든요. 이 안쪽에 요런 기능도 꽤 마음에 들죠. 이렇게 딱 공간이 나옵니다. 공간 자체는 넓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뭐야, 리어 벤트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, 와 대단하다. 이런 거는 진짜 좋다. 와, 온오프, 그리고 USB 컵홀더, 야 진짜 좋은데? 이렇게 3열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편의 기능을 마련을 했다라는 점도 너무 마음에 들고, 12V 이쪽에도 마련을 해 놓았고, 이 자동차로 뭐 캠핑을 가거나 뭐 피크닉을 즐기기에 소렌토만한 구성은 없을 것 같아요. 6인승이라 살짝 이 가운데가 좀 떠 있어서 차박 평탄화 할 때 빠지면 안 됩니다. 5인승 트렁크는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. 5인승 같은 경우는 확실히 깔끔하죠. 6인승에 비해서는 그래도 깔끔한 것 같아요. 깔끔하고 좀 넓기도 하고, 역시 접을 수 있는 버튼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3열이 없기 때문에 3열을 위한 에어벤트 이런 건 없어요.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. 차박은 솔직히 저는 5인승에 조금 더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. 아주 매끈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. 그죠? 일단 기본적으로 공간 자체가 엄청 커요. 소렌토가 4세대로 오면서 플랫폼도 바뀌고 휠베이스도 넓어져서 엄청 커다란 공간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소렌토 먼저 시승해 볼 차는 2.2 디젤 모델입니다. 직렬 4기통 2.2L 디젤 엔진을 넣어서 최고 출력 202마력, 최대 토크 45.0kg/m를 발휘합니다. 8단 DCT 변속기가 매칭이 되는데요. 기본적으로 일반 도로에서의 느낌은 뭐 솔직히 가솔린과 큰 차이는 없지만, 시동을 걸고 저속에서 특히 뭐 아파트 단지 내를 빠져나갈 때 이럴 때는 확실히 이제 디젤차 특유의 이제 소리는 들리긴 해요. 신호대기 상황에서도 지금 시동이 걸려 있거든요. 약간의 잔진동은 느껴질 수 있을지언정 되게 시끄럽다거나 엄청 심하게 떨린다거나 이런 표현은 그래도 좀 없는 게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. 요즘 디젤차의 실력을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소렌토 역시 크기, 그리고 SUV, 디젤 SUV가 주는 이런 편견을 좀 버려도 좋을 정도로 정숙성 부분에서 좀 많이 잡아낸 듯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속도를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디젤차가 주는 정말 진짜 이 토크발만 믿고 막 거칠게 질주를 한다라는 느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오히려 매끈하게 이 RPM 게이지부터 속도계까지 상당히 부드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8단 DCT 변속기가 좀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. 8단 DCT 변속기의 변속 패턴도 상당히 짧고요. 그 다음에 단수를 오르내리는 과정도 생각보다 꽤 민첩해요.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그 디젤차의 거친 반응이라든지 속도는 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100km까지 영역, 우리 흔히 많이 사용하는 일상 영역에서 충분히 가속 페달, 스로틀 양을 조금만 열어도 차는 쉽게 속도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일단 기본적인 이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, 이 내연기관의 조합이 워낙 또 검증받고 또 아주 간단한 시스템 조합이기 때문에
때문에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승차감으로 넘어와서는 현대기아 자동차가 아주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렌토에도 아주 알맞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뭐 크게 단점을 찝거나 나무랄 부분이 없을 정도로 중형 SUV에서 중형 세단과 비슷한 느낌이 난다고 좀 좋게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승차감 부분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웠고요. 차분하게 정속 주행을 하다가 단수를 한 2단계 내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거친 소리는 들릴지언정 이 토크가 주는 펀치력이 확실히 있어요. 이 디젤차가 주는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뻗어나가는 순간에 생각보다 경쾌해요. 묵직하거나 답답하지가 않고 좀 시원하게, 좀 경쾌하게 몸을 앞으로 좀 뻗어 나간다 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차는 2륜구동이에요.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4륜구동 베이스긴 한데 2륜구동이라서 전체적인 구동력이라든지 하체에 깔리는 무게배분이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절대 가볍거나 통통 튀는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경쾌하게 시원스럽게 뻗어나간다 라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새로운 플랫폼의 영향이 가장 컸겠죠. 단단해지고 경량화된 이 강성 차체가 주는 베이스를 바탕으로 이 디젤 엔진 특유의 펀치력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고 또 이 8단 자동 변속기 DCT가 주는 힘을 같이 맞물려서 최적의 효율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소렌토 2.2 디젤 트림만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. 소렌토 디젤에 이어서 이제 하이브리드를 타고 시승에 나서고 있습니다. 이 차의 재원부터 말씀드릴게요. 1.6L 가솔린 터보 엔진을 넣고 이제 전기 모터를 더해서 최고 출력 230마력, 최대 토크 35.7kgm를 발휘합니다. 참고로 이 가솔린 엔진만 놓고 봤을 때는 한 180마력 정도 되고요. 모쪼록 230마력, 앞서 탔던 이제 202마력짜리 2.2 디젤과 비교해서 출력은 높지만 반대로 토크는 약 10kgm 얘가 좀 더 낮아요. 각각의 장단점이 확실히 눈에 보이는데요.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역시 하이브리드 차가 줄 수 있는 아주 극강의 정숙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갈 때부터 차선 대기에 머물러 있을 때 다시 속도가 붙어서 속도를 올리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정말 조용하거든요. 매끄럽고 하이브리드 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정숙성을 잘 구현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앞서 말씀드린 2.2 디젤도 정숙성이 물론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차는 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디젤과는 차원이 다른 고요함을 보여준다라는 게 이 차가 가진 가장 큰 첫 번째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나오고 또 이 차를 마주하기 전에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증이 많았고 또 이 차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. 1.6L 다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에 하이브리드를 맞물렸어요. 거기에다가 4륜구동 시스템까지 넣었죠. 뭐랄까 좀 잘 보이려고 이것저것 다 넣어서 좀 과하지 않나. 수많은 복잡한 기계들을 아래에 다 넣고서 충분히 매끄럽게 하나하나 각 성능들을 다 느낄 수 있을까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한 2박 3일 정도 꽤 오랜 시간 운전을 하고 있으면서 드는 생각은 기아 대단하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저의 우려를 깔끔히 지워버리게끔 만들어주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정속주행을 이어나가다가 급하게 가속페달을 쫙 밟으면 전륜에 모든 힘이 쏠리고요,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이브리드의 개입 그리고 이 구동축과의 적절한 배분,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매끄럽거든요. 이런 하이브리드 SUV를 제가 또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매끄럽게 잘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질감이라든지 굼뜨거나 답답한 느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. 특히 다운사이징, 터보렉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전기 모터가 구동되고 개입 시점, 다양한 부분을 정말 최적의 조화로 최대한 매끄럽게 가속을 전개해 나가는 이 세팅 능력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아차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. 또 이렇게 다다가 또다시 가속 페달을 밟아도 엔진이 주는 기본적인 이 소음은 있겠죠. 그걸 제외하면은 나가는 게 엄청 자연스러워요. 진짜 그냥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.
이렇게 달리면서도 하이브리드 차가 줄 수 있는 효율은 그대로 가져가고, 또 시내에서라든지 우리가 일상 저속에서 접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하이브리드 차가 줄 수 있는 극강의 정숙성을 가졌다라는 게 이 차가 갖고 있는 정말 아주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디젤과 비교했을 때 이 100km 한 중반대에서 완전 최고속 영역으로 가는 그 과정은 솔직히 디젤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이 차는 어느 정도 한계를 보여요. 아무래도 1.6L 엔진, 아무리 터보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엔진이 주는 약간의 그 목마름이 고속 영역으로 갈수록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가지 좀 차이점이, 디젤과 비교해서는 이 차가 그래도 조금 더 묵직한 편입니다. 경쾌하게 나간다라는 느낌은 좀 덜하죠. 이 차는 4륜구동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 모드에서도 한 3가지 기능이 더 추가가 됐어요. 머드, 또 샌드, 그 다음에 스노우 모드 이렇게 있는데, 없는 것보단 낫겠죠. 아무래도 구동력 배분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, 운전 모드 같은 경우는 디젤과 조금 다른 게, 이 차는 에코와 스포츠, 스마트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. 디젤 같은 경우는 컴포트, 에코, 스포츠, 스마트거든요. 그러니까 컴포트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. 이 차는 그러니까 에코 모드가 일반 컴포트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 에코 모드라고 해서 일부러 강제로 출력을 억제시키거나 RPM을 정해서 놓지는 않아요. 충분히 원할 때 언제든지 이 차징, 그 다음 에코, 파워 모드를 왔다 갔다 바늘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기름 걱정은 진짜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디젤과 비교했을 때 한 가지 차이점, 변속기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. 디젤은 8단 DCT였죠. 이 차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. 변속기에 따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, 그래도 확실히 좀 더 높은 영역으로 올라갈수록, 그리고 가속을 빠르게 전개할수록 살짝 변속기의 패턴이 조금 길다 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요. 이런 부분도 이제 디젤과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점, 이 브레이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제동 감각이라는 부분, 솔직히 이게 파워트레인 차이에 따른 좀 영향이 큽니다. 디젤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무난한 제동 감각을 보여줬어요. 뭐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모자라지도 않는 딱 적당한 수준의 제동 감각을 보여줬는데, 이 차도 뭐 브레이크 자체에 대해서는 나쁜 점이 없습니다. 근데 이 브레이크 패턴, 특히 회생 제동이 물리는 이 느낌이 역시 하이브리드 차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처음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잡을 때 이 감각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눌러야 차가 쓸까라는 조금 고민을 하게끔 만듭니다. 빨간불이 됐거든요. 이렇게 서서히 쓰다가도 이 정도면 쓰겠지 하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요. 그래서 확 잡아버리면 이제 하이브리드 차 특유의 회생 제동이 잠기면서 확 맞물리는 브레이크 감각을 보여주는데, 이런 부분은 확실히 디젤과는 좀 차이를 보이는 것 같고, 내 차로 오랜 시간 굴리면서 좀 밟는 이 느낌을 좀 연습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이런 것까지 뭐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잖아요. 차를 사면서 그냥 뭐 브레이크가 잘 드네, 잘 안 드네, 뭐 요 정도, 고성능 차는 잘 드네, 아니면 오래된 차는 확실히 밀리네, 뭐 요 정도였는데, 확실히 하이브리드 차가 주는 이 브레이크 회생 제동의 감각의 이질감은 이렇게 역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마지막으로 가격 얘기 빼놓을 수 없겠죠. 지금 타고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, 이 시승차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트림으로 개별 소비세 할인 전 가격이 4,100만원대에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. 같은 시간에 비교했던 이 흰색깔 디젤차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낮은 노블리스 트림으로 한 3,60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죠. 같은 등급을 놓고 봤을 때 디젤보다는 하이브리드가 한 100만원 정도, 100만원? 한 1, 200만원 더 비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시그니처 트림에다가 썬루프를 뺀 모든 옵션을 다 넣어서 차 가격이 한 4,80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디젤이랑 하이브리드의 가격 차이가 그래도 한 200만원 정도 좀 난다라는 점에서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처음 구입할 때 지불을 해야 하지만, 이보다도 유지를 하면서의 이점은 조금 더 하이브리드 쪽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동차 세금이 1600cc와 2200cc는 확실히 다르죠. 연비 측면에서는 두 차종 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. 지금과 같은 사양 19인치 휠, 그리고 디젤의 경우 20인치 휠,
기준을 맞춰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 13km대 중후반을 보여줬거든요. 디젤이 더 연비가 잘 나와요,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좀 떨어져요 라고 비교를 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, 진짜. 그래서 두 차종 다 연비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,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세이브가 될까라는 측면인데,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저공해차 할인이라든지 좀 더 자동차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소렌토 디젤과 하이브리드. 디젤은 안정된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조금 더 경쾌하게 뻗어 나가면서, 특히 8단 변속기가 주는 이 효율을 아주 잘 활용하는 경쾌하게 달릴 수 있는 맛을 추구한다면, 이 차 같은 경우는 정말 하이브리드 차가 줄 수 있는 극강의 조용함을 바탕으로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아주 매끄럽게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 참 인상적이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단점으로 꼽자라면 이 브레이크의 회생제동 감각이 디젤보다는 조금 불편하다 라고 꼽을 수가 있겠고, 6단 변속기가 살짝 좀 늘어지는 효과가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. 가격 면에서는 이 차가 조금 더 비싸고, 유지비 측면에서는 반대로 또 이 차가 조금 더 유리하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디젤과 하이브리드 어떤 차를 구매하시든지 크게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. 기본적인 소렌토 상품 구성 자체가 워낙 탄탄하고 좋기 때문에 그냥 운전 패턴과 습관을 고려해서 내가 조금 더 이 펀치력을 느끼면서 차가 갖고 있는 내연기관의 정말 이 매력을 느끼고 싶다 하면 디젤을 선택하면 될 것 같고, 난 좀 전기 모터가 주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, 그리고 SUV임에도 이 가솔린 차에서 느낄 수 있는 엄청난 정숙성, 디젤 차에서 느낄 수 있는 효율까지 모두 다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 하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젤 소렌토가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. 이 8단 DCT 변속기가 정말 빠르게 착착착 변속을 하면서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이 주행 즐거움이 좋았는데, 또 이 도심에서 또 가다서다 길을 반복하면서 하이브리드가 더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. 따라서 정말 이 현존하는 국산 중형 SUV 중에서는 이 스타일과 함께 아주 다양한 선택지로 모든 소비자에게 입맛에 맞는 차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게 이 신형 소렌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.